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에 들어갔다? 조금 희망이 없어요. 과천지식 정보타운의 현금 보유가 적어서 도전 못할 것 같으면은 주변의 틈새도 살펴봐야 돼요.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방의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비유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양극화되는 부분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무조건 거기에 수요가 몰리는 건 아니잖아요. 경상북도 영천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영천에 새 아파트 한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새 아파트가 생겼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자리들의 수요들이 있고 그 일자리들을 쉽게 갈 수 있는 교통이 있고 그 교통으로 가격들을 올리면서 교육도 괜찮아야 되고 이런 인프라들이 종합적으로 괜찮은 지역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어디겠어요? 서울이죠, 서울. 서울 중에서 어디겠어요? 뭐 이제 강남권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가격은요, 부동산 가격은요, 경기에 따라서 등락은 있지만은 일자리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건 명확해요. 나중에 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대면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광교가 왜 괜찮을까요? 거기도 서울의 연결성이 좋은데 신축으로 들어오는 좋은 지역이 됐어요. 판교가 왜 좋을까요? 자체적인 일자리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강남하고 도심하고 여의도가 왜 가격이 비쌀까요? 서울시 2030 서울 플랜에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들을 세 개의 도심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자금이 일자리나 인프라에 쏠리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편의성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한테는 욕망과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가격을 올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데가 이런 인프라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양극화가 되는 거는 명확해요. 이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심화시키는 속도를 되게 빨리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뭔가 거주 목적으로 투자와 함께 동시에 가기를 원하는데 지방에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에 들어갔다? 사실은 조금 희망이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거주 목적으로 뭐 온전하게 그냥 지내겠다면 상관없는데 집을 들어갈 때도 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방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속도가 과거랑 비해서 더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유념하셔서 양극화를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금 집이 이제 넘쳐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집이 서울에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충분히 그 수요가 충족이 돼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요. 서울에 지금 4년 동안 인구가 줄어들었고 경기도는 좀 더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주택은요, 한 사람으로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가구로 주택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를 사용하는 가구 세대원이 한 명이 군대를 갔다고 하더라도 냉장고를 빼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가구 단위로 주택이 필요한데 가구는요, 인구가 떨어져도요 2045년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주택은 계속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데는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있고 이번 정부의 규제가 그 양극화를 가속화시켰으니 지금 현재 뭔가를 들어갈 때는 비규제 지역이나 가격의 변동의 등락이 작은 지역에 들어가면 조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급지로 갈아타는 타이밍은 어느 기준으로 하면 되는가요? 갭 차이가 줄어드는 시기인가요? 예, 이 시기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그 갭이 과거처럼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매매가가 워낙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따라가고 있지만은 매매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요거의 갭이 좁혀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갭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1억, 뭐 많게는 2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5억 이렇게도 되고 이제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10억 초반대 15억까지 이렇게 가는 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줄여드는 시기를 바라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지금 만약에 주택이 없으면요,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내 금액에 맞게 지금 빨리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비용이거든요. 내가 이제 시간의 기회비용과 이제 갭 차이가 줄어드는 걸 기다리는 기회비용과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손해가 될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급지로 갈아탈 타이밍은 내가 지금 1주택이면은 지금 돈 되는 여력에 맞춰서 갈아타는 거는 거주지에서 거주지로 가는 거니까 갭을 보시지 마시고 상급지의 가격의 변동률을 보시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수영 영통의 5분 거리에 있는 1주택 보유자입니다. 이번에 조금 나은 곳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가천지식 정보타운에 현금 보유가 적어서 도전을 못할 것 같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는요 좀 둥글둥글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38평에 영통역에 5분 거리면요 위치적으로는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거기에는 삼성이라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고 거기 뭐 주공 아파트들이 좀 많이 밀집돼 있고 그 동네에서 타고 간다면은 재개발 예정 지역들 뭐 동남빌라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가격이 비싸지만은 메탄 주공 4단지라든지 뭐 5단지라든지 좋은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쪽은 너무 가격이 올라서 못 들어가고요. 만약에 6억 이상일 돈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요. 지금 만약에 전세로 한 2억을 쓰시고 2억에서 3억짜리 주택으로 들어가시고 4억을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난 다음에 4억 투자한 데가 가격들이 오르거나 여력이 돼서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거주로 들어가는 방법 있고 내가 만약에 한 5억 정도, 4억 정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4억대의 주택들 경기도에서 교통이 좋은 데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그냥 유지를 하고 현금을 1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현재 거주하는 데를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차익으로 이제 경기도의 교통이 괜찮은 주요 도시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천지식 정보타운에 현금 보유가 적어서 도전 못할 것 같으면은 과천지식 정보타운의 주변의 틈새도 살펴봐야 돼요. 과천지식 정보타운의 주변에 안양 인도원 주변에 보면은 안양과 이제 포일지구 쪽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포일동은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간접적인 영향권에 내송동에 있는 주택 중에서 실제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데 조금 저평가되거나 가격들 이제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포일지구의 주변 밑에 이제 엘센트로가 거의 의왕 같은 경우는 대장 아파트인데 30평대가 12억까지 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격들이 많이 대장이 올랐다는 건요. 가격이 많이 오른 주변에 있는 뭐 청계라든지 뭐 백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지고 접근을 못하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구축 아파트 중에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접근성이 가깝고 인덕원의 호재들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 현금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5억 미만, 4억 미만인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내가 실거주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금이 한 3억 미만으로 있다면은 투자할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금액과 내 이제 투자의 성향과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저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벌 때 안정감 있게 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내 캐파가 되게 대담하고 공격적이에요. 그러면은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옆에 사람의 성향을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죠. 진짜 예전에 제가 그 박병찬 대표님 사무실 부대표로 있을 때 그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투자를 하라고 어느 지역을 되게 이제 작은 금액 5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때를 알려드렸어요. 인천 지역에. 근데 이게 언제 오르냐고 이제 6개월도 안 됐고 한 3개월 지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왜 안 오르냐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예요. 안 좋은 케이스. 일단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고 내 재정에 맞게 하더라도 내 투자 성향들이
이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안 오른다고, 다른 데는 오르는데 내 건 안 오른다고 기다림도 없고 내 성향도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고민을 해서 내 성향을 알고 저랑 대화를 하면서 투자의 방향을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